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여름에 할 수 있는 가장 시원한 운동하면은 단연 수영이죠. 멀리 바다로 계곡으로 물놀이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동네나 사람 많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은 운동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됩니다. 그런데 일부 수영장에 물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서울시에 있는 수영장 수질을 검사해보니까 걱정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일자리 기획단을 구성합니다. 규모는 100명인데요. 시와 자치구가 추천하는 50명, 그리고 시민 공모, 심사를 통해서 나머지 50명을 뽑습니다. 기획단은 자치구별로 현장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경험이 있는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그리고 서울시 일자리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바완바가 부르는 톱 덤핑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31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수영장 물은 고여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갈아주고 소독도 잘해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서울시 수영장 물을 점검해보니까 수질이 심각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해서 드러난 문제인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 서울시 수영장 수질 문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예, 지난 4월, 5월의 대선 기간에 저희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일자리 공약 그리고 또 미세먼지 환경 공약을 정의당을 대표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늦었지만 당대표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안 그래도 요즘 바쁘실 텐데 자, 현안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2016년 지난해 자료를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수영장 물 사용량 그리고 수영장 면적 등 자료를 분석하셨는데요. 수영장에 수영장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예, 저희가 서울시랑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저희가 확인한 곳만 민간 수영장이 88곳, 그다음에 공공 수영장이 34곳입니다. 총 112곳을 분석을 했고요. 그 수영장 면적을 제출하지 않은 곳 14곳이랑 한강 야외 수영장 6곳을 합치면 142곳이 됩니다. 142곳이고 확인된 곳만 112곳인데요. 이 여름이라서 수영장 이용률이 아무래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여쭙기가 두렵기도 한 것이 모를 때는 별 생각 없이 뭐 관리를 잘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서 이제 수영을 하는데 알고 나면 또 찝찝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또 우리가 덮어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반 수영장 물이 평균적으로 한 얼마만큼에 한 번씩 교체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 서울시에 122곳의 수영장을 대상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민간 수영장은 88곳이 물 교체 기간이 평균 30일이었고요. 공공 수영장은 29일에 한 번 물을 교체했습니다. 즉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 뭐 물론 한 달이라는 사이에 뭐 소독제라든지 다양한 뭐 다른 물질들을 투입하겠지만 글쎄요, 30이라는 날짜가 그게 빠른 건지 늦은 건지는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이게 그 평균적인 계산이기 때문에요. 수영장마다는 교체 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얼마에 한 번 정도 물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한 일주일 정도에 한 번씩 교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수영장에서 가장 자주 물을 가는 곳하고 그렇지 않은 곳하고는 기간 차이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 서울시 일반 수영장 78곳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하루에 한 번 교체하는 것은 2곳이 있었고요. 아하. 그리고 어떤 곳은 263일에 한 번 교체한 곳도 한 곳이 있었습니다. 263일에 한 번이요? 네. 야, 이게 1년에 2번도 안 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저는 지금 잠깐 충격을 받아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이게 어디였습니까? 저희가 이곳을 공개할까 하다가요. 예. 일단 이것이 법률적으로는 수영장 물 교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루에 아하. 3번 여가기를 통과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제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이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일단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하루에 한 번 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263일 만에 한 번 가는 곳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방학이라서 아이들 데리고서 수영장 가서 요즘에 뭐 생존 수영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영 네.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린이 전용 수영장도 따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네. 물 교체 현황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 서울시 어린이 전용 수영장 44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고요. 예. 일주일 이내에 한 번 교체하는 곳은 31곳, 그리고 1주에서 2주 사이는 12곳, 그리고 2주에서 3주 사이는 10곳, 그리고 3주에서 4주 사이는 5곳,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즉, 1개월 내에 교체하는 곳은 36곳이었습니다. 근데, 물 교체 기간이 한 달 이상 되는 곳은 8곳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 글쎄요. 뭐, 알고 나니까 굉장히 찝찝하고 수영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충격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을 갈아주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이것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하루에 3번만 여과하도록 하고 잔류염소 농도 기준만 지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주로는 이제 수영장 영업이익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을 교체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일반 건물에 있는 수영장의 경우에는 그 수영장 크기에 걸맞는 상하수도 배수관이 잘 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법률 규정이 전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게 민간이든 공공기관에 있는 수영장이든 다 마찬가지였나요? 네. 물 교체 횟수나 교체 기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물을 얼마만큼 안 갈았을 때 면적에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 물을 안 갈았을 때 몸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뭐 연구도 없었겠네요. 예, 그런 명확한 기준이 지금 없기 때문에 뭐 이 상황에 대한 그 새로운 어떤 대책이 지금 시급히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뭐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자료고요. 이렇게 물 갈아주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수질이 기준치를 위반한 건수도 나왔습니까? 네, 3년간 한 총 19건 정도 수질 위반 건수가 확인이 됐습니다. 예. 15년에는 3건, 16년에는 11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5건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대장균군이 검출된 곳이 8곳이 있었고, 그리고 유리잔류 염소 기준 초과치가 4곳, 그리고 가망간산 칼륨 기준 초과 2곳, 알루미늄 기준초가 1곳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민간 어린이 수영장의 경우에 대장균균이 초과해야 되어서 시정 명령을 받은 곳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망간산 칼륨 기준을 초과해서 영업정지 10일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잔류염소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5곳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린이 수영장이 2곳이 있었습니다. 하하. 뭐 다양한 물질이 나왔지만 대장균군까지 나왔다는 것이 좀 와닿네요. 이게 수영을 하다 보면은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는 이게 잠수를 하고 초보 수영자들은 물을 막 먹기도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마시는 물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런 유해 물질이 나오면 안 될 텐데 외국의 사례는 혹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상황을 좀 파악을 하면서 문체부나 환경부 관계자들과 수영장 수질 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유했고 외국 사례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 안들을 좀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우리가 물에 남아있는 유리잔류 염소만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 다른 외국 사례들까지 좀 검토를 해서, 결합잔류 염소, 그러니까 사람들 인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이제 피부 각질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전부 혼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이런 결합잔류 염소의 경우에는 이 수치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높아지게 되면 악취나 눈충혈, 호흡기 장애, 피부 질환, 천식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에 살균 소독제로 염소를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물의 수질과 결합되어서 발암 물질인 총트리알로메탄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것이 수영장 수질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대장균만 관리 대상이고 일반 세균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이나 일본, 독일, 미국, 호주, EU 등에서는 일반 세균을 관리 기준에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리 기준으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문체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름철에는 물 교체를 권고하는 지침을 내려야 됩니다. 여름철에 특히 이용객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물 교체 기간이 매우 길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급히 지금 여름철 관리 지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 7월 28일 날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살균 소독제가 쏟아져서 30명이 병원에 실려간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곳이 이제 락스를 쓰지 않는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영장 물 소독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영장에 물 교체 기준이 없고 또 수질 관리에서도 좀 더 꼼꼼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교통 관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역으로 향하던 KTX 열차가 고장이 나서 지금 KTX와 같은 선로를 쓰고 있는 공항철도 열차가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구간은 인천국제공항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서 있는 구간은 은평구 디지털 미디어시티 DMC역하고 강서구 김포공항역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함께 쓰고 있는 공항철도가 지금 운행이 10여 분 정도 지연이 되고 있고요.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 하행선 구간의 공항철도 운행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열차가 공항철도 열차하고 KTX 열차가 인천공항역에서 서울역까지는 상하행 한 개의 선로를 함께 쓰기 때문에 지금 KTX가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그리고 김포공항역 사이에 멈춰섰기 때문에 공항철도까지 지금 10분 정도 예상 시간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KTX가 지금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그리고 김포공항역 사이에 1시간 넘게 운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선로를 쓰고 있는 공항철도 역시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관련 속보 또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저는 동작구 상도동 영도시장에서 이불이랑 커튼이랑 팔고 있는 오기옥입니다. 이 시장에서 한 32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원래 합정동 살았거든요. 합정동에서
맨날 94번 버스를 타고 그냥 어디라고 목적도 안 하고 막 왔는데 여기가 그냥 우연히 눈에 띄더라고요. 상가수도 많고 상인들이 굉장히 많고 시장에 활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4평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27살이었어요. 애기 하나는 돌 막 지내고 하나는 3살 먹고 그거들 둘이 손잡고 여기 와갖고 컸는데 여기 시장 안에서 놀이터처럼 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애들이 벌써 딸은 결혼해서 손자를 받고요. 아들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고 그래요. 딸 거를 그 예단 보자기에 싸고 그렇게 할 때 참 마음이 뭉클하고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그렇더라고요. 딸이 예단 갖고 가는 날 사이랑 여기 와갖고 저한테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단을 들고 나가면서 여기서 저한테 절을 하고 나가는데 그 조그만 3살짜리를 데리고 와가 여기서 다 키워가지고 시집까지 보내면서 그 보따리 들고 나갈 때 나도 울고 저도 울고 영도시장이 여기서 한 50년이 넘으면 참 오래된 시장인데 우리 영도시장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유 이 시장 덥기도 하고 춥기도 했는데 이렇게가 여태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어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제 이래 정서듣던 사람들을 못 보겠구나 하면서 또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놀 형편은 못 되고 과연 우리가 지금 뭐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영도시장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고향 같은 마음 막 친정 같은 마음 정이 많이 들었잖아요. 막상 헤어진다 이제 다 뿔뿔이 헤어지면 이제 못 보잖아요. 사실은 그게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리울 것 같아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상도동 영도시장에서 이불 커튼 등을 팔고 계시는 오기용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근처에 있는 시장입니다. 영도시장. 1968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작구 인근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소위 잘 나갔을 때는 점포가 한 300개 정도 넘었는데 지금은 한 30곳, 10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동작구가 2021년까지 종합 행정타운을 짓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관공서가 여기에 다 몰려있게 됐는데요, 이제.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후년 2019년이면은 시장이 완전히 이제 철거가 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찾던 손님들은 물론이고 지금 오기용 님도 4평 가게로 27살에 시작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50년 넘게 장사하셨던 분들은 이게 힘든 기억이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막상 시장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힘든 기억들도 아련하게 이제 생각나면서 아쉽다고 그립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영도시장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시장.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사진들이나 영상을 보면은 한산한 모습이 좀 찡하게 만듭니다. 영도시장 사라지기 전에 사진도 좀 많이 남기시고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기용님께는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이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 동네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에 바쁘고 정신없는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서 귀농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예. 그 연령대가 중장년층 아니라 요즘에 청년들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이야기를 해볼 이 체험이 더 눈에 띄는데 꿈꾸는 청년 농촌살이 체험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 그 도시에서 성장한 그 청년들이 이제 농촌이라든지 농업을 이제 그 경험을 많이 못 해봐가지고, 예. 이제 그 어떤 일반적인 그 농업 농촌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 농촌으로 그 농가로 이제 우리 청년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예. 농업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농업의 그 현실과 어떤 미래를 같이 이제 겪어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 대한 체험을 많이 못 해본 청년들이 좀 궁금해하기도 하고 호기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이런 체험이 만들어졌겠죠? 예. 예, 어떻습니까? 추진하게 된 계기가? 예, 보통 저희 어르신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할 게 없으면은 이제 농사나 짓지 하던 이제 그런 말씀도 좀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농업이 단순히 힘들다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청년들도 많고 그런데 현재 농촌에는 이제 미리 정착을 해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아주 고소득을 올리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를 이끄는 많은 젊은이들이 성공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미래의 직업을 고민하고 그럴 때 우리 농촌과 농업도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도 되겠는데요. 그럼 예. 청년들이 체험하는 농가는 어떤 곳이 됩니까? 예,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이제 저희 경기도와 화성시에서 추천한 이제 우수 선도 농가 5군데가 되겠는데요. 예. 이제 포도 농사도 짓고 사과 농사, 한우 사육도 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대대로 농촌에서 이제 농업을 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함께 어떤 성공 사례와 그리고 예. 어떤 실패 사례 이런 걸 우리 젊은이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서 우리 농촌에 대해서도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할 거 없어서 농사나 해볼까 이러기에는 요즘에 좀 녹록지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체험 같습니다. 그러면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어디에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까? 예. 체험은 이제 8월 21일부터 2박 3일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네, 신청하고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모집 인원은 20명인데요. 이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예. 청년들이 이제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런 체험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요즘 이제 공무원이 굉장히 어떤 직업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예. 이유는 아마 이 안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은 정년이 없는 진짜 안정적인 평생 직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끼라든지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나 전공을 우리 농업과 농촌 현장에서 적용시킨다면 4차 산업 이 세상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도 하나의 큰 이제 잠재력이 있는 이제 직업군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농업 그리고 귀농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 대한 체험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슈퍼트램프의 It's Raining Again 듣고 인천광역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천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 대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합니다.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TF팀을 총괄하고 인천시 관련 부서와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직속기관과 사업소 그리고 10개 군구가 이번 태스크포스에 참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인천시의 이번 태스크포스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됩니까? 인천시는 최근 교통과 안전, 에너지와 관광 분야 산업을 첨단화하는 내용의 스마트 도시 조성과 바이오 산업 등 4차 산업 육성 기반 조성,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지방 행정 구현 등을 4차 산업혁명 관련 선도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구성한 태스크포스 팀은 이들 선도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바이오와 로봇을 비롯해 자동차 드론, 가상현실처럼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들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다는 게 기본 구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로 향후 5년간 직접적인 투자 계획만 9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과학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신산업과 신서비스 육성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 관련 조례 제정이나 산하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종합계획과 세부계획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경제사회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천시의 이번 노력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새 정부가 얼마 전에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그리고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인천에서는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의 정부 발표가 최근 2차례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한 기대감과 걱정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선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정부의 광역 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이어지는 광역 급행철도 GTX B노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심사를 신청합니다. 인천시는 정부가 광역 급행철도의 구축 의지를 밝힌 만큼 GTX B노선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계획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청이 신설되면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 증설을 위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해져 시민 교통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인천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도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우려되는 목소리는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건가요?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은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방침입니다. 예. 새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각종 복지정책 등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복지정책은 대부분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구조라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지자체 재정 투입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우려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정부 방침대로 5만 원 인상할 경우 인천시는 당장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요양시설 등의 국공립화를 맡게 될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도 지자체 재원 마련 문제가 예상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지자체 상황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 시민의 80% 이상이 인천 지역은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설문이 있다는데 어떤 소식인지 전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최근 인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설문에 답한 시민 중 60.7%가 이 출산, 양육, 배려 분위기가 별로 조성돼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배려 분위기가 전혀 조성돼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21.7%에 달했는데요. 전체적으로 82.4%가 부정적인 답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30대 응답자의 90%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는데요. 인천시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조속히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더 버브의 Bittersweet Symphony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